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지 않은 후보들이 각종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역 의원 시절 무리를 빚었던 사람들도 출마해 자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일 본투표가 이뤄집니다. 역대 지방선거에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은 얼마나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영업자료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의 기초의원 출마자는 491명입니다. 경쟁률은 2대1,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평균적으로 2사람 중에 1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전과자도 다수 있고 현역 의원 시절 사회적 무리를 빚은 이들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마했습니다. 보도에 홍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영천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돼 A씨는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같은 지역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영천시 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B씨의 전과 기록은 12건. 폭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입니다. 당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도박,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어 강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예천군 의원에 출마한 C씨와 D씨입니다. 2018년 예천군 의원들이 단체로 캐나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이곳에서 C씨는 가이드를 폭행했고 D씨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안내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예천군 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두 사람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회를 보나 무슨 청문회를 하나 자질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검증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제일 황당한 게 지금 현 시점에 와갖고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황당하거든요.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 6.1 지방선거.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할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1일 본투표가 이뤄집니다. 직전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77%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는데요.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어땠을까요?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투표율은 68.4%, 이후 3회 지선까지 하락하다 이후에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투표율이 높아져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는 60.2%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단 한 번도 전국 평균 투표율을 넘지 못했습니다. 3회 지방선거 때는 4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첫 지방선거 이후로는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경북은 반대입니다. 1, 2회 지방선거 때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의 선거들은 어떨까? 지방선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7회 지방선거 때는 60%를 오가던 투표율이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과 대구 경북 모두 60% 중반을 넘겼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70%를 넘어 80%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던 대구의 투표율이 총선과 대선에서는 오히려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데다 후보자 등록 결과 40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분들일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복잡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6일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 총 7,616명입니다. 선출 정수가 4,132명이니까 평균 경쟁률을 따져보면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 평균 경쟁률이 2.32대 1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였는데 당시 2.3대 1이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순서대로 5427호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평균 연령 만 54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27.5%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령 후보는 전북과 충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만 81세 후보이고요. 최연소는 모두 4명인데 만 18세라고 합니다. 특히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2,720명이 한 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려 14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치러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6일 지방선거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TA항공은 대구 다낭 노선을 2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는 주 2회, 그 이후에는 주 4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공항의 국제선은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됐던 2020년 2월 27일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TA항공 측은 다낭 노선에 이어 다음 달 23일은 방콕, 25일 세부 노선 운항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네,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영업자료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의 모 업체에서 퇴사하며 제품 정보와 거래처 정보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의 2부는 A씨가 동종업체를 설립해 단기간에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회사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슬슬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힘들고 피곤한 여행이 아니라 사찰에서 휴식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찰 중에는 명상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 대신 커피를 사발에 담아 마시면서 다도 시간을 갖기도 한다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템플스테이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강릉의 현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새벽 예불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춰서 스님이 목탁을 치고 계신데요. 저도 기도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게 어저께 오실 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누군가 그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만든 차를 타고 어저께 와서 또 누군가가 만든 집에서 주무시고 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한다는 거.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이제 드디어 108배 시간입니다. 불교에선 인간의 모든 고민이나 고통이 총 108가지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에 빠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108번 절을 하는 것이 불교의 대표적인 수련법입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네, 지금 108배를 다 마쳤는데요. 다 마치고 나니까 숨도 차고 좀 땀도 나는데 무엇보다 그래도 108배 하는 만큼은 정신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침 공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메뉴는 각종 나물 반찬과 고기 없이 끓인 육개장입니다. 이날 식단은 사찰 정원에서 딴 고수도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인 식사 전 다 함께 스님의 선창에 따라 식사 전 기도를 합니다. 이 음식 어디서 왔는가? 내 등등으로 맡기라 부끄럽네. 마음에 기도를 열심히 드린 후라 그런지 더욱더 밥맛이 좋게 느껴집니다. 이제 스님이 커피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스님 방으로 왔습니다. 오세요. 스님과의 다도 시간이지만 현덕사에선 차가 아닌 커피를 마십니다. 스님이 커피콩을 직접 볶아서 내린 커피입니다. 게다가 커피를 작고 예쁜 잔이 아닌 투박한 사발에 담아 마십니다. 사발을 한 손으로 마시기는 불편하거든. 그 두 손을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 그 두 손을 마신다는 것은 곧 정성을 다해서 마신다. 모든 먹는 음식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약간 산미가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정성이 들어간 커피는 다르네요. 커피를 마신 후엔 스님과의 산책 시간. 사찰 앞 숲속엔 걷기 좋은 산책길이 많습니다. 각종 풀잎과 꽃을 구경하며 따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숲속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절로 마음이 정화됩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라는 거. 누구의 뜻에 자기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운전자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라는 거. 이외에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객은 본인 것뿐만 아니라 선물할 기념품도 정성스레 만들어가곤 합니다. 휴식하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인 사찰은 전국에 총 138개가 있습니다. 커피를 테마로 하고 있는 이 현덕사처럼 사찰들은 각기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가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동시에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가 18일 오후 영천시청 앞에서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에 대한 영천시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다이셀이 지난해부터 부분 휴업과 전면 휴업을 반복하다가 지난 3일 노사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사 간의 분쟁이나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영천시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합의서가 있는 만큼 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1호 기업인 다이셀은 과대한 누적 손실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공장 부지 무상임대 등 영천시로부터 받은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